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 장관의 면접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면접 전형 꿀팁은요, 명지대 명지인재 전형이라는 것인데요. 명지대학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간단하게 명지대학교 소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인문 캠퍼스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 캠퍼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원화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지대학교다. 굉장히 유명인들도 많이 배출한 명문대 중 하나이죠. 자, 그럼 명지대학교에서는 어떠한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 리더 전형입니다. 여기에서는 52명을 뽑는데 반면에 명지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376명을 뽑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통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원을 뽑는 메인 전형은 사실은 명지대학교에서는 이 명지인재 전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명지대학교 면접 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명지대학교 면접 일정은요, 크리스천 리더 전형은 1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인 명지인재 면접은요,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 25일과 26일 각각 토요일, 일요일에서 어디에서? 바로 인문 캠퍼스에서 인문과 자연 다 상관없이 전부 서울 캠퍼스에서 면접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는 입시 컨설턴트보다는 면접쌤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간단하게만 찍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인문일 경우에는 보통 3등급 중반에서 그리고 4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뭐 중후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 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1차 합격을 하신 분들이시겠지만, 나의 성적이 여기 안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 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지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합격을 시키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면접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40%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공 적합성입니다. 명지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40%나 보는데 결국에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이 40% 전공 적합성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어떠한 질문들이 오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면접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내외가 되고, 그리고 면접위원 2명, 다대 1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날짜부터 한 10일 정도 남은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총 7등급으로 이 전공적 합성, 인성, 의사소통을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입시부 장관 면접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이 A+부터 E까지 7등급 중에서 전부 A+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많은 문의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공적 합성 40%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 전공적 적합성은 사실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업적 노력 정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성취 수준, 얼마나 이 학생이 우리 지원한 학과에 있어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전공 관련된 학업과 학업 외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뭐 독서,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독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없어졌다, 뭐 상 없어졌다 이렇게 하시지만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결국에는 관련된 책들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죠. 결국 세부 능력 특기사항으로 숨어 들어간 것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공적 합성은 어떤 예상 질문을 가지고 왔을까? 한 4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었던 과목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가장 노력했던 과목, 결국 이
해당 학과와 얼마나 연관성 있는 과목을 공부를 잘했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성적이 상승 곡선을 이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세특 같은 것들도 정확히 어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학업 외 기억나는 활동을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결국 이거는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 포함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전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말하세요. 이 질문은요, 결국 이 지원 전공, 해당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학과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학과가 어떤 학과이고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관련된 책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입니다. 관련된 책은 결국에는 독서 없어졌나요? 라고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없어지지 않았죠. 결국 세특에서 책 같은 것도 어필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특을 기존에 잘 챙기셨어야 됐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은 4단계 말하기 방법으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꼭 4단계 말하기 방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해 드리는데요. 이 4단계 말하기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1단계는 주장입니다. 결국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해당 학과 지원하기 위한 학업 외에 기억나는 활동을 말해주세요 라고 예를 들었을 때는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라고 주장을 먼저 한 다음에 2단계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의 면접 컨설팅 받는 학생들이 1단계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면접 전에도 우리가 생기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1단계 하려면 안 불렀었겠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결국 이 주장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이 A입니다. 그래서 A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해서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3단계는 깨달은 점, 2단계까지 하면 하수예요. 3단계는 결국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 어필을 한 것이 이 전공 적합성에 굉장히 잘 맞는다 하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겠죠. 여기까지 하면 한 중수, 한 4단계, 마지막 4단계는요, 결국 이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까지가 바로 이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명지인재 전형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4단계를 통해서 꼭 퀄리티 있는 답변을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그것이 힘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이 30%라고 했었잖아요. 인성은 결국에는 사실 이 10분이라는 면접 동안 인성에 대한 이 학생의 인성을 다 파악하기 힘들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성을 파악을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한 4개 정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무단 질병, 결석, 지각 이런 것들이겠죠. 사실은 이 무단 질병, 지각, 결석에 대한 것들은 우리 생기부 가장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라는 게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단 지각이 있으면 왜 이런 무단 지각을 했는지, 질병이 있으면 어떤 것이 아파서 결석을 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원인을 말을 해 주신 다음에, 괜한 핑계 대면 괜히 더 오해받으니까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말한 다음에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팀 활동 중에서 의견이 충돌한 경험과 이를 해결했던 적을 말해주세요. 결국에는 이 학생이 팀 플레이를 할 때 얼마나 잘 녹아들을 수 있는 학생인지 알 수 있는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인성에 대한 예상 질문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있는 장단점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많은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제 장점이 곧 단점입니다라는 이런 이상 말도 안 되는 좀 말장난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단점은 단점이고 장점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점을 말을 할 때 단점 없는 학생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다 있는데, 결국에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했는지 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점 말하고 단점 말한 다음에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까지 꼭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리더십 경험 또한 인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상 질문 중 하나겠죠. 이것 또한 4단계 말하기 방법으로 꼭 준비를 하시고, 4단계 말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된다 했죠.
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30%는 결국에는 이 앞에 있었던 인성과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답변들 70%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접 예상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단계 말하기 방법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사실 전 놀랐어요. 명지대학교에서 명지인재 전형에 대한 기출 문제, 면접 기초 자료를 맨 뒷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실어 놨더라고요. 보통 안 주는데, 한번 볼까요? 2023학년도 본인이 느낀 취약한 역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극복하기 위한 거 아까 제가 말을 했었죠. 학업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한 사례를 서술하시오. 방금 지원을 한번 제가 앞에서 다뤘었죠. 이런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한 활동 구체적인 예에 들어서 서술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에 대한 포인트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명지대학교에서 명지인재 전형에 대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희 카카오톡에 입시부 장관이라고만 검색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받으니까, 저희 좋은 선생님들 많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2, 3회라도 꼭 저희가 2, 3회라도 꼭 받아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부 장관의 면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